정말 군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다들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당 중대장의 잘못된 지시, 그게 당연히 일단은 주 원인이 될 것이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막대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어요. 내가 쟤보다 훨씬 상급자니까 나는 쟤한테 이래도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신병들이 대부분 남자라는 거죠. 군인의 기준이 아닌 여성의 기준에서 본인이 계급도 더 있겠다,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혹시라도 이 친구들한테 무시받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상태도 저는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물론 훌륭한 여군분들도 많지만 계급 때문에 내 권위의식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그 6명이, 그리고 그 중에 1명이 도구로 희생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어떤 인성이 제대로 안 갖춰진 그런 간부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에 여러 중대장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실은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중대장이 바로 이제 뭐 남녀 이거를 이제 떠나서 가장 엉터리 같은 기본을 갖추지 않은 그런 중대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피로도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특수부대원들은 경험이 있는 거 안에서 극한의 훈련을 가는 거고, 그 이상을 사실 시키진 않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살이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본인이 그 정도 해봤으면 사실 그 부분은 절대 그렇게 느낄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인원이 6시간 만에 이제 강릉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원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국방의료체계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 활용도가 조금 또 낮지 않나. 사실 그 의료체계가 되게 좀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 국방의료체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현장에서 조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가다가 그냥 엎어져도 야 괜찮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물며 그 땡볕에 쓰러졌는데 군의관이 있어요. 군의관이. 그럼 거기다 연락하면 바로 와갖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든지 했으면은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갔을 텐데, 아무 조치도 안 됐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얘가 그냥 뭐 얼차려 받기 싫어서 요령 피우는 거야? 이 정도 선으로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휴가를 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가능은 하죠. 휴가를 나가는 건 가능은 한데, 휴가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휘관 재량으로 막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은 그 재량을 발휘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랑 같은 시기에 군대에서 이제 헌병으로 근무했던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내 기억에는 없는데 당신들 기억에는 휴가를 간 적이 있냐 그러니까, 그 휴가 가면 안 되지 전부 이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버지가 뭐가 아니냐 뭐 이런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공군 여군 중사 성 관련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성 관련된 범죄, 군대 오기 이전에 생겼던 개인의 범죄, 군 생활하는 동안에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이제 해경 여기에다가 이제 수사권을 넘겼단 말이죠. 정치권에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갈 때 군생활 경험이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야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야? 예견을 했었는데, 그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최해병 그 사건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나고, 이번 12사단건도 마찬가지죠. 군에서는 가능하면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경찰에서 바로 수사를 안 하고 이러는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 지휘관 입장에서는 중대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좀 너무 쉽게 사인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면이 드는데, 어쨌든 부적절한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심적으로든 뭔가 사고적으로든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대에서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훨씬 광범위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 부대 안에서 격리를 시키든 관찰을 하든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정말 이거는 100%가 아닌 거의 한 300% 잘못된 판단이었고 선택이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에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중대장이 중대원들한테 인분을 먹인 사건이 있어서 구속당했어요. 바로 그분이 이제 남자 중대장이어서 구속을 했다. 이
이제 이분은 여자분이니까 우리 여중대장을 감싸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젠더 갈등으로 빚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중대장이 휴가를 신청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뭐 또 굳이 남자 여자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장군님 말씀하신 거랑 그냥 정확히 똑같은 생각인 게 해당 부중대장의 휴가가 막힌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안 나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중대장은 여자니까 나간 거고 부중대장은 남자니까 못 나가게 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얼차려를 없앤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우려하던 부분입니다. 꼭 뭔가 일이 터지면 꼭 그걸 차단하는 식으로 항상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이용할 겁니다. 얼차려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더 막 나갈 거야. 저는 잠정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얼차려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잠시 중지해라.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GOP에서 복무했어가지고 상황실 근무가 있고 상황실 근무자들에게 그 인원들의 총기가 바로 옆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인접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부대에 내려진 조치가 야 그러면은 근무 투입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원들이 총기를 절대 만지지 못하게 라는 취지로 그 근무자 총기를 묶어버렸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나는 진짜 사고 한번 쳐야겠다 하고 총기를 봤는데 총기가 묶여 있어. 그럼 그냥 안 해야겠다. 이러면서 순식간에 평정심을 되찾겠냐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 방법이 막히면 저 방법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수단 하나를 막는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요즘 병사들 월급도 많이 올랐으니까 월급을 아예 0으로 만들고 독방에 가두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시킬 거면. 아닌가요, 영창? 근데 월급까지 줄이는 거지. 영창이 없어지고 유일하게 군기강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얼차려로 살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얼차려도 훈련소 때 이제 못하니까 장군님 생각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군대를 우리 국민들이 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목적을 갖고 하고 있어서 군의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가능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12사단건 같은 경우에는 저 화가 너무 나갖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영상의 말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갖고 야, 이 시간 이후에 군기훈련 하지 마! 이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딱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수준이 이거였나,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조직에 몸담고 있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라는 것이죠. 겨우 군기훈련 시키지 말라는 거 결정하려고 국방차관이나 각군 총장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도대체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대장의 자질이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우수한 자질을 가진 훌륭한 중대장을 우리 군에 오도록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교육 훈련 현장에서 우리 조교나 교관, 중대장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국민들은 장병 그러면 병사만 생각하는데 장군 또 장병이고, 부사관 또 장병, 다 장병이에요. 이 장병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인분 사건, 28사단의 530 집피 사건이 일어나면서 야, 이 군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깥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 그 이후에 병의 인권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훈련 부사가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10명을 통제하려고 그러면은 번호도 붙여가라고 번호 붙여 갓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스트레스 받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냐고 훈련병 하나가 시비를 거는 거야. 그 신고한다 이 말이죠. 그거를 내 인권 무시했다고. 그러면 조사도 안 하고 교관 직무 배제.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안 하겠다 그러고 전부 튀어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군기라는 것은 군을 유지하는 기본 골간이 되는 건데 이게 무너지면은 복명복창도 안 되고 야, 싸우러 가자 그러는데 내가 왜 가요? 근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상급자한테 지휘주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국방부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 안타깝습니다. 아주. 군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 다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책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으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집단이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군대가 많은 사람들이 간부로 다시 또 지원을 하고 훌륭한 인원들이 올 수 있게끔 더 갖춰지고 훈련을 시키면 사고도 훨씬 더 줄어들 거고 이제 불평만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을 갖춘 인원들을 뽑아야 되고 근데 100% 그러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그쵸. 100%. 그러니까
다수 부족한 인원이 왔다 하더라도 군에서 그 인원들을 그 부족함을 좀 메꿔줘야 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병사라면은 뭐 훈련소가 될 것이고, 뭐 부사관이라면 부사관 학교가 될 것이고, 그 부족한 인원들을 부족하지 않게끔 군에서 좀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 소양은 갖춘 사람이 군 간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필기시험을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필기시험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뭐 보나 안 보나. 학군단에 있는 후보생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쟤는 장교하면 안 되겠다. 그 이제 그 뭐 탈단시킨다 그러나요? 자르려고 했더니까 위에서 안 된다 그랬대. 혹시 뭐 요즘 하도 사람이 모자라서 그냥 인관시켜라 이런 줄 알았더니까 야, 걔 엄마가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래서 지금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인관을 해갖고 가면은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군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전부 오지도 않고 있던 사람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많네. 병사보다 복무기간 짧다. 뭐 여러 가지 돈이 적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총장이나 장관이 해결할 수 없어요. 법이나 예산이 뒷받침해줘야 되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정치인들한테 가갖고 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지금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군대 진짜 망한다. 이대로 김정은한테 바칠 거냐 말이지. 국방 예산을 좀 더 줘갖고 그게 간부들한테 가도록 좀 해줘라 말이지. 그거는 차차고라도 일단은 간부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지금 있는 우수한 간부들이 못을 받고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12사단건 같은 일이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